자, 김가람의 바로 다 보이는 법, 지금 흐르고 있는 줄여서 람바다가 되겠습니다. 자, 김가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발달 장애인 관련법에 대해서 요즘 뭐 아무래도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제 흥행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 관심도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드라마 보셨는지? 예. 봤습니다. 사실 이제 업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의사는 이제 의학 드라마를 안 보고 이게 변호사는 법정 드라마를 안 보는데 이제 오글거려서 이게 이 현실과 드라마 사이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이제 봤는데요. 드라마에서 이제 법정에서 공방하는 씬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이제 변호사가 주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럼 뭐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절대 제가 변호사 생활 10년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드라마에서만 본 그랬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 재판당 10분 정도의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할 말을 다 서류로 제출을 하고요. 이게 법정에서는 이제 뭐 몇 월 며칠자 준비 서면이나 뭐 제출된 증거가 누락이 됐는지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정 드라마를 사실 즐겨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도 주위에서 너무 재밌다. 그동안 자극적인 드라마에서 벗어나서 소재도 너무 신선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이런 평이 많아서 뒤늦게 이제 막차에 올라타서 이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가분이 이제 어떤 법률 소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실 고증을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소재도 너무 신선해서 재밌게 보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 발달 장애인들의 이제 가족들은 좋다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오히려 보기 너무 불편하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왜냐면 이제 주인공이 이제 또 로맨스에 빠지는 스토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드라마로 인해서 더 위축이 된다. 이런 의견도 사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장애인 가족분들이 혹시나 장애가 없는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저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까 봐 맞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 드라마는 어쨌든 간에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이 드라마 안에서 이 우영우 변호사가 이 자폐 스펙트럼이다 뭐 이렇게 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천재 변호사 한 번 보면 다 외우고 법정 같은 것도 막 저저저 외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남자 주인공이 오히려 역차별 받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드라마 보면서 자폐 장애인이 다 저런가? 저게 자폐 장애인이 맞는가? 이런 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자폐 스펙트럼은 이제 의학적인 진단 기준이 과거 우리가 이제 자폐증이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별명을 지었던 거랑 달리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동을 쭉 살펴보니까 증상이나 유형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오히려 똑같은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한 빨강이 있지만 이제 색깔이 이제 점점 옅어지면서 연한 분홍도 있고 또 거의 붉은기가 돌지 않는 흰색이 있고 근데 이제 색깔의 스펙트럼처럼 자폐증도 이제 의사소통이 이제 불가능하고 손을 흔들거나 이제 머리를 흔드는 상동행동 또는 이제 일상생활 불가능한 이제 중증 자폐증부터 드라마 속 우영우처럼 다소 사회성이 떨어지고 좀 엉뚱하지만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경증 자폐증처럼 이제 다양하다는 것을 이제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드라마 얘기하니까 갑자기 옛날에 그 하늘이 시연가요? 그 남자 아나운서가 주인공이고 저거 참 저렇게 다 아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하게 되네요. 근데 실제로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주인공처럼 일상생활이 가능한 아주 경한 자폐 스펙트럼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드라마 속 우영우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보다는 그 이제 또 이제 서번트 장애나 혹은 이제 아스퍼거 장애라고 불리는 또 그 병명이 있는데 이게 지능과 언어 발달은 정상인과 거의 똑같지만 혹은 또 정상인보다 지능이 월등히 뛰어나지만 행동 양상이 이제 자폐증과 비슷해서 사회생활이나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가족 입장에서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건 이제 꿈 같은 동화 속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을 전수 검사하면 아마 이제 이런 서번트나 아스퍼거가 많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떨어지는 사회성도 이제 학습으로 인해서 충분히 감출 수도 있는 경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뭐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이제 탁월하게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교의 한 명이거나 뭐 그 지역의 전설 같은 애들. 막 전날까지 막 그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보면 막 맨날 1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사법연수원 다닐 때도 전날까지 막 술 먹고 놀아도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저희가 쟤는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제 법전을 씹어먹고 태어납니다. 생리적 법조인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가 법조 생활을 하면서 만난 이제 선배 변호사분들 중에도 계셨고 근데 이제 공통점이라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사색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성향이 많고 소위 우리가 말하면 이제 립서비스라고 해서 그 빈말을 못하는 성격이 많아요. 예. 그래서 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한 뭐 칭찬이라던가 뭐 리액션 이렇게 공감이 조금 떨어지는데 과거니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 똑똑한데 그 사람 사회성이 좀 떨어지네. 뭐 말주변이 없네. 엉뚱하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학의 발달로 이제 서번트나 아스퍼거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우리가 오늘 발달 장애인법 살펴보려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발달 장애인들이 점점 천차만별이다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드라마 에피소드 중에 보면은 이제 중증 자폐인 동생하고 의대 형이 등장하는 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나오는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그 환자인 동생이 더 좀 현실적인 이미지다. 예, 맞습니다. 생각하면 되지. 예. 그래서 그 또 동생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저 혼자 택시도 타고 그 우영우 사무실에 가고 법정에서 이제 그 소송이 진행 동안 얌전히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들 사이에서는 걔는 결코 중증 장애인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를 키우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일상생활이 완전히 힘들고 통제나 제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출도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폐 아동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신체를 때리거나 뭐 자해하는 행동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상동 행동 그리고 뭐 발작이나 소리를 지른다던가 해서 약물 치료를 겪는 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얼마 전 이제 대한항공에서 자폐 아동이 탑승 거부 조치를 받았다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아동의 키가 이제 180에 이제 몸무게 100kg가 넘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입장이나 또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 아동과 달리 이제 통제나 제어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성장할수록 힘도 세지고 또 어떤 욕구도 강해지는데 사실 이제 겉모습은 일반 성인인데 또 인지 수준은 이제 돌지나 아기라면 이게 굉장히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뭐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만 자폐를 가지고 있는 아이 엄마들이 소원이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법도 제정이 됐지 싶은데. 자, 그럼 이제 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발달 장애인에 관해서 어떤 법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관련 법은 어떻게 좀 잘 정비가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신체 장애와 달리 이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좀 늦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20일에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그 다음 해인 2015년 11월 21일에 이제 시행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된 지 10년이 안 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이제 발달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그들의 생애 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이제 권리 옹호 등을 체계적으로 이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발달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 지적 장애인 그리고 이제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통상적인 이제 발달이 나타나지 않거나 이제 지연이 돼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살펴보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 그리고 국민들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여러 가지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무라는 것은 사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의무랑 달리 의무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거나 안 하면 안 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해서 그 이행을 좀 실효성을 있게 한다면 책무는 사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뭐 불이익을 받거나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 좋은 말 써져 있어요. 뭐 장애인을 위해서 뭐 국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적정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런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반장 선거나 이래서 제가 뭐 반장이 되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성실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비난할 수 있지만 야, 너 성실하게 해. 최선을 다해.
이걸 강제는 할 수가 최선을 없거든요. 다 안 했으니까 너는 근신 10일 뭐 이건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국 이제 법이 작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결국 이제 복지 지원 서비스. 네. 이거를 얼마나 이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는 건데 이제 결국 이건 또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장애인 복지법 등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뭐 활동 지원을 보조를 한다던가 이제 돌봄을 한다던가 그런 서비스는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목할 점은 이 이제 그 법에서 제29조의 3조에서 네네.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통합 돌봄 지원 제도가 올해 6월 10일에 신설이 돼서 2년 뒤인 이제 2024년 6월 11일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 장애인, 이제 이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훈련, 취미활동, 그리고 긴급 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이제 그런 필요한 제도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이제 뭐 구체적인 내용도 없지만 사실은 이런 돌봄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이제 보호자들이 그나마 좀 숨통을 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진짜 아직 안 정해졌다니까 이게 정해지는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좀 어떤 목소리에 귀를 더 많이 기울여가지고 진짜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영으로 정해져서. 아직 영은 정해져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건 어떻게 해라.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건 안 나왔다 아무것도 안 정도만. 정해졌어요. 네. 근데 시행은 이제 2년 뒤에 남아 있으니까 2년 동안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지. 정말 이제 아이를 좀 맡겨놓고 엄마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네네. 그런 이제 제도가 좀 네.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드라마가 나오면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뀌고 사람들이 발달 장애인 왜냐면 이제 신체적 장애를 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네. 뭔가 지원이 됐는데 사실 발달 장애인 아이들을 보면 이제 신체도 건정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예, 멀쩡하다 이런 말도 예. 이제 사람들이 하거든요. 네. 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점점 이제 뭔가 이제 드라마도 나오고 이제 목소리도 나오니까 이제 좋은 제도가 보완이 돼서 시행이 될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옛날에 영화 마라톤 나왔을 때 정말 관심이 뜨거웠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뭔가 좀 흐지부지된 감도 없지 않고 또 이번에 뭐 어쨌든 드라마의 열풍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또 이 얘기들이 순식간에 또 전면에서 사라질까 봐 그 좀 우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는 재미있게 보면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장애인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도와줄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드라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가람 변호사였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남기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예, 자갈 찾으면 17,947의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